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성공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마감된 이 뉴욕장까지만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 더 기대가 높았던 상황이었어요. 이 연준의 매파적인 행보도 조금 주춤하는 흐름이 나왔고 대화 기대감도 있었는데 그 사이에 또 굉장히 많은 소식들이 전달됐죠. 네, 맞습니다. 고강도 제재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화가 무산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벨라루스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기대도 되고 좀 걱정도 되는데 이 부분들이 오늘 또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겠죠. 우리는 또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벨라루스 회담 전에 푸틴 대통령이 핵카드 이런 얘기를 살짝 꺼내놨기 때문에 불안감도 있긴 합니다만 소식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정 앵커가 말씀 주셨던 고강도 제재안, 스위프트 배제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하고 섹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열어보도록 하죠. 일단 G7에서 일부 러시아 은행에 대한 스위프트 배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위프트란 일단 전 세계 11,000여 개의 은행이 이용하고 있는 달러 결제망으로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금융의 핵무기로 꼽히는 가장 강력한 금융 제재입니다. 이란과 북한 정도에게만 내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러시아에게 적용한다라는 소식이 전달된 거죠. 그렇게 되면 당장 러시아는 에너지 수출 대금 결제도 불가해지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와 무역을 하려면 다른 루트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제 비용이 올라가게 되고 또 보안도 취약하기 때문에 무역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럼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이 많이 감소할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가격 급등 이어질 수 있다. 석유나 가스 쪽도 봐야 한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러시아 수출 기업들에게는 악재가 되겠죠. 신영증권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피해 기업과 수혜 기업을 조금 정리해 놨는데 수혜 기업은 그동안 금융시장 내에서 많이 언급됐었던 업체들이라 살짝 빼고 피해 기업만 추려봤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역시나 특수가스 수급 불균형 이야기 계속 나왔던 대로 우려가 섞여 있습니다. 네온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가 세계 생산량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온가스 가격 급등에 대한 우려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재고 넉넉하지만 장기화된다면 불안하다라는 목소리고요. 자동차 쪽에서는 현대차, 기아, 글로벌 러시아 판매량 8%, 5%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 타격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조선 쪽에서는 삼성중공업이 러시아 LNG 프로젝트에 관여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자라는 목소리입니다. 유틸리티에서도 나뉘게 되는데 일단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은 한국전력이 가져간다라고 하네요. 정유나 의류 쪽에서도 어느 정도의 타격 예상되는 기업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혹시 보유자분들이라면 추이를 조금은 더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에서 이제 2월 마지막 거래일이다 보니 3월 달에 대한 전망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3월 초중반은 여전히 걱정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미국 금리 인상 얘기나 경제 지표나 우크라이나 사태나 그리고 수급 이벤트 등도 있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3월 중후반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변동이 있을 때마다 비중을 늘려라라고 대신해선 얘기를 하고 있네요. FOMC를 기점으로 해서 미국의 금리 부담이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경기 방향도 어찌됐거나 코로나19에 대한 적응과 이 잡혀가는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이 굉장히 멋진 표현을 썼는데 이대로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넘겨보실게요. 대신증권은 어두운 새벽이 지나면 우리 멋진 일출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월 중후반대 변동을 이용해 담아가는 쪽에서는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인터넷 등을 얘기했고요. KB에서도 낙폭과대 성장주로 관심을 둬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많이 떨어진 성장주에 대한 언급이 있었네요. 삼성에서는 여전히 여진 가능성은 조금 조심하자라는 목소리고 리오프닝주에 대한 탐구를 이어가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시장 전략 부분이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저희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가장 많은 키워드 들어보신 게 바로 에너지일 겁니다. 세계는 지금 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동안의 주력 에너지원이었던 석탄과 천연가스에서 수급에 대한 우려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중국은 석탄 공급 문제로 전력 대란이 있었죠.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시다시피 유럽의 전기세가
빠르게 치고 나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프랑스는 시위가 있었고 영국에서는 공장 가동이 너무 어려워져서 파산하는 전력회사까지 등장하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에서는 원전이 다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겨볼게요. 프랑스 마크론 대통령 취임했을 때 기억나십니까? 원전 14기를 없애고 빠르게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랬던 마크론 대통령마저도 뒤집었습니다. 원자력에 대한 투자하겠다, 소형 모듈 원자료 첫 개발 목표 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풍력에 상당한 의존도를 갖고 있는 국가죠. 그런데 바람이 잘 안 불어서 고생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원전 재개로 관심을 집중시키고 투자에 대한 계획을 내놨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세계 시장에서 지었던 원전의 개수보다 많은 35년간 지었던 원전 개수보다 많은 개수를 15년 동안 추가 건설하겠다라면서 에너지원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나오죠. 세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관련한 소식이 계속 전달되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장 마감 이후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60년간 주력 전원으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꺼내 놓았죠.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정치권에서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한 종목이 한 번씩 들썩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소식 이후 시간 외에서 원전주도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넘겨보죠. 많은 종목들이 반응을 보였어요. 시간외에서는 10%가 상한가죠. 상한가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꽤 있었습니다. 한신기계 그리고 보성파워텍도 강했고요. 일진파워, 두산중공업, 에너토크, 한전기술 익숙한 종목명 많으시죠? 저희 매매 기술 통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이 났었던 종목들이기도 한데 매매에 대한 전략이 좀 꼼꼼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 오늘도 매매 기술에서 관련 내용 좀 준비되어 있을 거니까요. 저희 시간 체크해 주시고요. 관련한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보죠. 이렇게 관련한 종목들의 급등세가 시간외에서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그럼 원전주에서 그래도 조금 안전하게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많이들 고민합니다. 그래서 많이 주목하는 게 바로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한 종목들이 될 텐데요. 이 SMR이라고 하는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해서는 기존의 원전 대비 안전성 있고 경제성 있고 다양성 있고 탄소 중립에 더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원전에서도 스몰 모듈 원자료에 대한 관심을 올려보자라고 시장은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원전주 투자할 때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넘겨보시면. 그래서 이 SMR이 상용화되는 게 언제인데 꽤 걸린다며? 라는 질문을 하게 될 거고요. 안전성에 대한 완벽한 검증은 필요하지 않냐? 도대체 원전주는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지 수익이 나느냐?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출연자분과 함께 관련한 내용 전략 좀 꼼꼼히 챙겨볼 거니까요.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어지는 내용도 에너지와 관련된 소식이죠. 네, 먼저 사실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는 걱정이 참 많았는데 일단은 오늘 좀 전략을 잘 챙겨보면 좋을 것 같고 네. 저는 또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원전주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같이 시장에서 웃을 수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전략을 잘 세워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신재생 에너지주가 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러시아발 에너지 대란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앞서 저희가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글로벌 에너지 대란이 계속 오래 길어질 경우에는 화석연료의 수급 불안에 따라서 비화석 에너지의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친환경 에너지, 풍력이라던가 태양광 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게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네, 지금 유럽은 그렇다면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얼마나 많이 의존하고 있길래를 볼 수 있는데 약 40% 정도 됩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좀 동쪽으로 갈수록 더 높은 의존율을 보이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거의 50%에 가까이 의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EU의 최대 에너지 소비국인 독일은 가스프롬으로부터 가스 사용량을 의존하고 있었는데 독일과 러시아를 잇는 노드스트림 2 승인 절차가 중단되면서 이 영향을 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장중에 이 시장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풍력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주황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태양광 에너지주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이었고 24%대, 15%대, SDN과 OCI가 좀 더 강한 탄력을 보였고 이외에도 한화솔루션과 현대에너지솔루션까지 강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상승률만 본다면 주가 좀 많이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기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본다면 아직까지도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해 둔 부분이 2021년 1월, 2월쯤인데요. 한창 2020년에 이때 뭐 바이든 대통령 당선에 대한 기대감, 그린 뉴딜에 대한 수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슈 때문에 많이 올랐었죠. 사상 최고가를 나란히 기록했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는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주가는 흘러내리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에 반등이라고 해봤자 아직까지 최고가 대비해서는 이렇게 저조한 상황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CS 베어링만 보더라도 최고가 대비해서 63%나 빠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의 상황이 일시적인 급등인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인가 또는 신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새롭게 진입을 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좀 궁금증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전문가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도 그렇고 원전주도 그렇고 네. 언제 사서 어떻게 팔아야 이익이 날 수 있을 것인가 매매 전략이 참 어렵게 느껴지는 섹터입니다.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볼 거고요. 이제 이번 주 일정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이번 주는 뭘 봐야 되는 것인가? 당연히 계속 소식이 바뀌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한 이슈 집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연준 베이지북도 공개가 되고 3차 대선 토론회도 3월 2일 있습니다. 또 연준 파월 의장 청문회도 있죠. 상원 하원에서 각각 얘기 꺼내 놓을 텐데 1월 이후 공개 발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서 공개 발언하면서 지난 16명 연준 의원들의 의견들을 전달해 줄 가능성이 큰 상황이고요. 대선 사전투표도 있고요. 중국 양회 일정도 있습니다. 양회 지나고 나서 어떤 부양책을 내놓을 것인가 조금 잘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맨 위에 있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있죠. 근데 과거 대비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원래 같았다면 기사가 막 쏟아져야 하거든요. 네. 한번 다음 페이지 넘겨볼까요? 원래는 뭐 갤럭시도 여기서 삼성도 여기서 뭐 새로운 이야기를 한다 뭐 맞아요.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기사가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이라서 그럴지 아니면 전쟁 리스크에 좀 묻혀서 그런지 관심이 좀 없는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열리고 있고 네.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가 됩니다. 150개국이 1,500개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연결성의 촉발, 메타버스, 로봇, 인공지능 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겨볼까요?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래도 좀 지켜는 볼 필요가 있는데 삼성전자 그리고 통신 3사 등 110개 기업이 참가를 하는데 지금 2019년 대비하면 참여하는 기업의 수가 반토막 정도 난 거거든요. 네. 하지만 우리는 또 챙겨봐야 할 몇 가지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세를 어떻게 받아갈 것인가 뭐 관련한 내용들을 점검하시는 것 정도만 가져가시고요. 사실은 지금 전체적인 시장 리스크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 투자 전략에 저희는 포커스 맞춰서 네. 앞서 얘기해 주셨던 에너지주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앞서 나눠봤던 에너지 관련한 전략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새롭게 인사 나눌 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교보증권 여의도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저희 투자뉴스 7 전략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차장님과 첫 만남에 이렇게 좀 좋은 얘기 나누고 싶은데 사실 시장 상황이 그렇지 않네요. 네, 이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국제사회의 러시아 압박 강도는 세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스위프트 배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금 더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장에 미치는 영향들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안 좋은 이슈로 먼저 만나게 됐는데 이런 때일수록 좀 더 정신 바짝 차리고 네. 투자에 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반도체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네온 같은 쪽이나 이런 부분들, 반도체 필수적인 품목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러시아 쪽에서 많이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영향들을 한국 기업들에게 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다행인 것은 다행히 그 반도체 관련된 재고들은 어느 정도 준비는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가 결국에는 장기화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제재가 계속되면서 단기적으로 끝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반도체 섹터에서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조금 미미하겠으나 길게 봤을 땐 좀 타격의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는 건데 만약 자동차 쪽은요? 자동차가 그래도 제일 많이 거론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전체 판매량을 봤을 때 우리나라 대표하는 기업들이 현기차잖아요. 현대차가 러시아 쪽으로 판매하는 비중이 8%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아차도 5% 정도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기업들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네. 지금 전기차 패권을 놓고 싸웠었는데 거기에서 한 발짝 약간은 밀려난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뒤쪽으로는 더 빠르게 스타트업 기업들이 도전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을 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러시아의 상황들이 결코 작은 비중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둘이 합쳤을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동차는 지금도 가뜩이나 안 좋은데 한 번 더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요인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조금은 더 상황을 지켜보고 좀 섣불리 지금이 싸다라고 생각해서 매수하는 거는 미뤄둬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이 사영관 차장님 섭외 연락 드릴 때 작가님께서 무엇이든 질문을 드려도 즉흥적으로 다 대답을 주실 거다라고 얘기하셔서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최대한 그 정보를 믿고 많은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일단 뭐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까지 살짝 같이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다음 이슈 넘어가 볼게요. 제가 앞서 브리핑을 했던 부분인데 원전 관련주입니다. 지금 시장은 다시 에너지 대란 속에서 원전을 주목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거기다 또 대선을 앞둬서 그런지 정치권에서도 너무 언급이 많고요. 네, 맞아요. 원전주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세요? 글쎄요. 일단은 원전을 계속적으로 조금 부정을 해왔던 국내 또 정부에서도 맞아요. 향후 뭐 60년간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원전주가 가뜩이나 지금 에너지의 어떤 수급 불안정 상황이 상당히 좀 심각해 보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난주에 먼저 이제 움직였던 부분들이 어떤 풍력이라던가 태양광 네. 이런 쪽들이 화석 에너지의 수급 불안 요인 때문에 먼저 가뜩이나 지금 이제 지구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한 속에서 대체 에너지 쪽으로의 물결들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더욱더 이런 상황들을 부채질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예전에 한번 완전히 폐지하겠다라는 뉴스들이 한번 나오면서 굉장히 논란이 되자 폐지는 아니고 잠정적으로 이제 중단, 유보 이런 식의 뉴스가 또 해명 보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원전은 이제 최근에 또 부각받고 있는 부분이 SMR이라고 해서 소형 원전 모듈입니다. 그런 쪽들도 굉장히 부각을 받으면서 EU 쪽에서는 지금 이 유럽연합 쪽에서는 친환경단으로 이런 부분들을 포함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해서는 꾸준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긴 시계로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지금 리스크가 완화되면 원전주를 모아가는 입장이신 걸까요?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은 클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중장기로 봤을 때에는 어떤 대체 에너지 쪽으로 갔을 때 가격 부분들이나 그리드 패리티 이런 게 단기간에 맞춰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원전도 반드시 에너지원의 한 큰 축에 포함을 시키고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전주도 굉장히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맞아요. 뭐 말씀하신 소형 모듈 원자로에선 두산중공업 이런 식으로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원전주에서 긴 시계로 봤을 때 3개 종목 정도만 좀 이거 지켜보자 이렇게 골라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3개까지 꼽기는 조금 그렇고 왜냐하면 네. 원전이 아직까지는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듯한 모습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일날 올라갔다가 굉장히 긴 윗골이 달고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주도해 나간 업체들에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한전기술, 원자로를 이제 설계하는 그런 기업들이고요. 네. 그다음에 유지보수 쪽으로 봤을 때 한전 KPS가 같이 묶어서 세트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업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업체 정도에만 일단은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 더 이제 굳이 말씀을 드리자고 네.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두산중공업 그 정도의 좀 큰 시가총액이 크고 안정돼 있는 기업들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원전주를 뭐 정말 단기 접근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오늘 사서 내일 팔고 이렇게 수익을 내시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두 종목이 해당 사항이 아닐 겁니다. 맞아요. 좀 네. 긴 시계열로 놓고 갔을 때 바라볼 수 있는 종목 한전기술, 한전 KPS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두산중공업 얘기 주셨으니까요. 점검하시길 바랄게요. 원전주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앞서 차장님 살짝 언급은 해주셨는데 이 친환경 관련주, 신재생 에너지주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지난 금요일 시세가 났습니다. 네. 이거 단기 반등으로 해석할까요? 아니면 신규 진입도 가능한 자리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글쎄요. 일단은 친환경이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코로나 이후에 보였다가 그 이후에 또 급격히 무너지면서 상대적으로는 시장에서 소외되는 듯한 모습들을 네. 굉장히 많이 보여줬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과연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숫자를 내주면서 올라갈 만한 숫자들을 보여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또 관건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마침 또 이제 조금 약간 부채질을 해준 게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된 것 같아요. 그만큼 화석 연료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지금 석유 개발 사업에 대해서 최근에 몇 년간 흐름을 보게 되면은 투자 금액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석 연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은 이제 멀리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전체적으로는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주요한 에너지원이 맞긴 합니다. 네. 하지만 언제는 고갈이 될 거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에는 대체 에너지 쪽으로 다 가고 있는 흐름 상에서 과연 이런 부분이 가격적인 메리트들로 풍력이라던가 그리고 태양광 쪽이 기존의 에너지원을 대체해 나갈 속도가 결국에는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 쪽을 봤을 때에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예산이 통과되는 가운데 있어서 예산의 어떤 통과 흐름들이라던가 이쪽 친환경 쪽으로 쏠림 현상들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약하게 네.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부각이 된 부분에 있어서 결국엔 단기적인 어떤 수급의 흐름들로 올라갔다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상태에서 수급이 끊기는 걸 보고 너무 단기적으로 따라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단기적으로 수급이 끊겨서 바닥을 잡는다거나 어떤 그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분명히 대체 에너지 쪽은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분야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시점이 올 때쯤 다시 차장님께서 이와 관련한 이슈 한번 네. 점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관련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일단 아니다, 보유자 영역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제 연관 스픽이 되겠네요. 저희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네. 어떤 이슈를 골라주셨나 보니까 전쟁 피할 수 없다면 무기가 답이다. 네. 방산주를 주목하자. 씁쓸해요, 참 이 상황이. 맞아요. 네, 방산주 보시는 맥락과 또 그 안에서 네. 종목 어떤 거 보시는지요? 일단은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보고 있거든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평화를 깨지 않고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만큼의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갑니다. 평화의 비용이라고 네, 그러죠. 평화의 비용이에요.
이게 꼭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비용이 아니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만도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좀 슬픈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지금 방산주들이 계속적으로 대두가 되는 이유는 어떤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일단 일어났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 주변 국가들이라던가 러시아 그런 쪽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국가들이 오히려 더 국방비를 증강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불안한 정세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는 언젠가는 우리도 침공당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이 지금 뇌리에 조금 박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 호주라던가 이집트 이런 쪽들에서 작년 12월 이후로 거의 2.9조, 2조 9천억에 달하는 수주가 나왔고요. 다른 국가들까지 다 합치면은 거의 4조 원에 가까운 수주가 작년 12월 이후로 나왔다는 말이죠. 특히나 이제 자회사인 하나 디펜스 쪽에서 이런 자주포들이라던가 대공포 이런 쪽에 무기, 방산 관련된 무기 쪽으로 굉장히 큰 매출이 나오면서 작년 실적도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순이익단에서는 세트레가이의 손상 차손 그리고 어떤 평가 가치가 절가 주가가 떨어졌던 거죠. 네. 그러면서 한 400억 정도가 발생이 되면서 순이익단은 하회를 했지만 결국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영업이익단이에요. 매출이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영업이익에서 그만큼 시너지 효과를 내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상반기 중에 또 결정이 될 만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결정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지금과 같은 지정학 리스크가 계속 부각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러시아와의 어떤 원만한 합의가 된다고 해서 주변 국가들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경계에 있는 국가들이 과연 방산 비용을 줄이고 수주 안 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나라에 인정받은 K9 자주포 같은 쪽들 위주로 해서 계속적인 수주 실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이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만 해도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뉴스 접할 때마다 우리의 국방은 완전한 것인가 이런 걱정을 하기 마련인데 분명 많은 국가에서 특히나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인접 국가들은 더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방위비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방산주는 최근 들어 뭐 항공기 부품이나 위성이나 드론이나 무기나 관련해서 여러 모멘텀을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켜볼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살펴주셨습니다. 추후 계속해서 이 종목에 대한 이슈 차장님과 함께 AS에 나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 시간 굉장히 귀하고 알찬 내용 많이 전해주셨죠.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님과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